오늘은 4월 24일, 현재 시각은 4시 10분. 현재 시각은 5시.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러한 희미함이 볼츠만 이론의 핵심이다. 이 희미함에서 열과 엔트로피의 개념들이 탄생하고, 이 개념들은 시간의 흐름을 규정하는 현상들과 연결돼 있다. 하나의 개의 엔트로피는 확실히 희미함에 달려 있다. 엔트로피가 내가 알아채지 못한 것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구별할 수 없는 무수한 배열들에 의해 엔트로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미시적 배열이 어떤 희미함에 대해선 엔트로피가 높을 수 있고 또 다른 희미함에 대해선 낮을 수 있다. 이는 희미함이 정신적 구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희미함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 엔트로피는 임의의 주관적인 양이 아니다. 속도처럼 상대적인 양이다. 물체의 속도는 물체 자체의 성질이 아니다. 다른 물체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물체의 성질이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의 속도는 기차에 대해서는 작은 값을 갖고 지상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값을 갖는다. 엄마가 아이에게 가만히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기차 창문으로 뛰어내려 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속도는 다른 물체와의 관련 속에서 한 물체가 갖는 특성이다. 상대적인 양이다.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다. B와 관련이 있는 A의 엔트로피는 A와 B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들이 구분하지 않는 A의 배열수를 계산한다.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시간의 화살에 숨겨진 신비에 대한 매혹적인 답이 열리게 된다. 세상의 엔트로피는 세상의 배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세상의 변수들이 무엇인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세상의 엔트로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부분과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아주 먼 과거 세상의 엔트로피는 우리에게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엔트로피는 세상의 상태를 빈틈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변수들 가운데 물리계로서 우리와 상호작용해온 일부 변수들의 집합만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을 설명할 때 기술하는 거시적 변수들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극적인 희미함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주의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우주가 매우 독특한 배열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대신 우리와 우주와 우리의 상호작용이 아마도 특별한 것이다. 우주의 특별한 거시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다. 우주 초기의 낮은 엔트로피, 즉 시간의 화살은 우주보다는 우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하고 확실한 현상 중 하나가 낮 동안 이루어지는 하늘의 순환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 주변의 우주에 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장대한 특징이 바로 회전이다.
그런데 정말 이 회전이 우주의 특징일까? 아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우주를 연구했고 결국 하늘의 순환에 대해 알게 되었다. 회전하는 것은 우주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늘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주의 신비로운 역동성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이동 방식에 기인한 관점, 효과 때문이다. 시간의 화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주의 초기의 낮은 엔트로피는 우리가 우주와 상호작용을 하는 특별한 방식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우주의 양상들 가운데 일부의 특별한 집합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집합이 이 시간에 맞춰져 있다. 우리와 나머지 세상 사이의 특별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낮은 초기 엔트로피를 결정하는 것일까? 간단하다. 붉은색 카드 6장과 검은색 카드 6장, 총 12장의 카드를 준비해보자. 붉은색 카드 6장이 앞쪽에 오도록 정리한다. 카드를 섞은 뒤 카드가 섞이면서 붉은색 카드 6장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검은색 카드를 찾아보자. 카드를 섞기 전에는 처음 6장의 붉은색 카드 사이에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검은색 카드가 많이 보이게 된다. 엔트로피의 증가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다. 카드를 섞기 전에 붉은색 카드 6장 사이에서 검은색 카드의 수가 0이다. 이때는 특별한 배열 상태인 것이다. 이번에는 다른 게임을 해보자. 카드를 아무렇게나 섞은 후 앞쪽에 있는 6장의 카드를 보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자. 카드를 조금 섞은 후 처음 6장의 카드 사이에 들어간 나머지 다른 카드를 찾아보자. 먼저 했던 카드 섞기에서처럼 처음엔 카드를 사이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던 다른 카드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엔트로피도 증가한다. 하지만 지금의 카드 섞기 사례는 앞선 카드 섞기 사례와 중대한 차이가 있다. 카드 섞기를 시작할 때 당시 카드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었던 점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여러분이 앞쪽 부분에 어떤 카드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이 카드의 배열은 그것들을 매우 특별한 배열로 선언되었다. 엔트로피가 적은 상태인 것이다. 똑같은 일이 우주의 엔트로피에 발생할 수 있다. 아마 우주도 특별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독특한 물리계와 관련해서만 우주의 상태는 특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의 초기 배열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관련된 물리계가 왜 있어야만 하는 걸까? 왜냐하면 우주의 방대함 속에는 물리계들이 무수히 많고 이들이 서로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확률과 큰 수의 끝없는 게임을 통해 정확하게 과거와 특별한 값을 지녔던 변수들을 가지고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상호작용을 하는 일부 물리계들은 확실히 있게 마련이다. 매우 방대한 우주에는 특별한 부분 집합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누군가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놀랄 것이 없다. 누군가는 매주 당첨되기도 한다. 우주 전체가 과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특별한 배열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지만 우주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 우주의 어느 부분이 특별하다면 이 부분의 관점에서 과거에 우주의 엔트로피는 낮고 열역학 제2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기억이 존재하고 흔적이 남으며 삶과 사고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주에 이와 유사한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종종 접근하고 우주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물리적 변수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시간 흐름은 우주의 특징이 아닐 수 있다. 하늘의 회전처럼 우주의 한 모퉁이에 박혀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관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개들 가운데 하나에 속해야 하는 걸까? 사과주를 마시는 북유럽에서는 사과가 자라고 포도주를 마시는 남유럽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것과 같은 이유다. 혹은 사람들이 나의 모국어로 말하는 곳에 내가 태어났거나 혹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은 우리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모든 예에는 인간관계를 혼동하여 발생한 이상한 우연이 있다. 사람들이 사과주를 마시는 곳에서 사과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자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사과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우주의 방대한 다양성 속에는 낮은 초기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특별한 변수들을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물리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개들과 관련하여 엔트로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시간의 흐름과 관계 있는 전형적인 현상들은 아무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곳에 있다. 진화와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지각, 그리고 삶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곳에는 사과주를 만드는 사과가 자라고 있고 삶의 모든 단맛과 쓴맛을 담은 주스도 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